안녕하세요. 땅사부채 저자 땅사부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전원주택 건축 시 이거 모르면 큰 낭패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원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직접 지어져 있는 걸 매입하는 방법 하나고요, 땅을 사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땅을 사서 직접 짓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 대부분 농지나 임야를 사서 건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자, 이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되고요, 임야를 개발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서 지가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 또 임야였던 게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개발 이익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게 바로 개발 부담금입니다. 자, 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건요, 일반인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이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 주변에서도 실제 그러한 피해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어느 때 부과가 되는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 법률 내용 쭉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법률에 따라서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요,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토지를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 이게 바로 개발부담금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은요, 이 개발 이익의 25%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이 넘어서면 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 면적이 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지역 중 도시지역은요, 6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00평 이상일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00평 미만일 때는 당연히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200평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도시지역은요, 99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평입니다. 그래서 300평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50제곱미터에서 500평입니다. 그래서 500평 이상일 때는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500평 미만일 때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된다는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까지요, 이 도시지역, 광역시, 특별시 이쪽 도시지역은요, 300평 미만까지 이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최근에 250평 뭐 이렇게 개발하신 분들은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는지 알았다가 오히려 수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니까요, 꼭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들은 항상 개발 허가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무원이든 아니면 그 지역의 전문가들, 토목 측량사무소, 설계사무소 통해서 꼭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요, 허가 기준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 사례에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허가 전이라면요, 그 면적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개발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큰 땅들을 허가를 받아놓고요. 특히 이 전원주택단지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허가를 받아놓고 분양을 합니다. 필지를 분할을 해서요. 그래서 뭐 100평이나 90평 이렇게 분할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이 큰 전원주택단지들은요, 토목공사라는 걸 먼저 합니다. 도로를 내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개발 허가를 이미 득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들이 보통 몇천 평이 돼요. 수천 평이 됩니다. 뭐 한 4, 5천 평, 뭐 10,000평 이렇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내가 이 전원주택 부지 100평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허가받을 때 면적이 수천 평, 뭐 한 4, 5천 평이다 했을 때 이 4, 5천 평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100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개발된 사례 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 인근에 이 전원주택단지 개발된 사례,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편지도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노란 색깔이 있는 데가 도시지역이고요. 바로 경계선 인근에 여기는 이제 비도시 지역인데, 자, 이렇게 전원주택단지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거리뷰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로가 다 토목공사를 통해서요, 개발 행위허가를 통해서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집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일부 땅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땅들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겠죠. 자, 이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통 이렇게 전원주택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땅들은요, 한 필지로 분할을 한 땅들이 보통 100평, 150평 단위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5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요, 자, 이미 이 땅은요, 처음에 전체 땅, 보통 한 뭐 4,000평, 5,000평, 10,000평 이상 될 텐데요, 이 땅은 처음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토목공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허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허가 받을 당시 이 땅은 몇 평이었습니까? 5,000평, 10,000평 이렇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뭐 이 땅이 100평, 150평이라고 해서 이 땅이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의 면적을 갖고 그 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100평, 150평이라 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지목이 임야지 않습니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바꿨을 때 그 개발 이익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25%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 땅은요, 자, 이 왼쪽 여기는요, 전원주택단지 똑같은데 좀 더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삐뚤빼뚤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연적으로 개발한 전원주택단지인데 가장 큰 이 오른쪽에 전원주택단지와 차이점은, 자, 여기는 대지조성사업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이 대지조성사업은요, 이 땅들은 지금 지목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 땅은 다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행위할 때 대지로 다 지목을 변경해 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은 그러면 어때요? 개발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도 지목이 대지냐 아니면 지목이 임야냐 이거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느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이 차이점으로 크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땅이 집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허가 기준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 전이냐 허가 후냐에 따라서 이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될 수도 있고 부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좀 더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는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그 지역 토목측량사무소나 설계사무소 상담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전문가인 분들과 잘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원하는 목표 이루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주변 분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 알려주신다면 평생 여러분들 은이라 생각하고 아마 더욱더 신뢰가 두터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